자, 고생하셨습니다. 생각하시죠? 지금 기출문제, 특강, 뒷부분이 남아있고요. 우선 조금씩 남아있습니다만, 우선 농지법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법 보기 위해서, 요약집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가시죠. 요약집이요. 요약집에 317쪽 보시죠. 요약집 317쪽이 있고요. 6편, 6-1번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표가 3칸이죠. 첫 번째 칸, 지목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줄, 지목 28가지 중에 전답 과수원이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농지이고, 나머지 기타 25개 지목 가운데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3번 농지 개량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농로 등 쓰시고요. 경운기 다니는 길이요. 농로, 또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땅이죠. 그것도 같이 농지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요.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지만 농지 아니다 3가지.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고,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에서 농사 짓는 게 3년 미만,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니고, 이제 이 뒤로 농지법, 농업경영은 기본은 3년은 돼야 됩니다. 임야가 규제가 더 센 거죠. 임야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이제 산지로 쓰지 않겠다,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허가를 받아야만 산지 임야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 지어봤자 계속 임야 산지입니다. 농지가 안 되는 거고요. 대활용 양떼목장 매 뜯어먹어라. 초지는 그쪽 법 적용하겠다. 농지가 아닙니다. 정리해서 쓰면요. 농지. 첫 번째, 28가지 중에 3가지. 전답과 순이면 농지이고, 다음 두 번째요. 28가지 중에 다른 25가지 중에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농로 등, 농사 짓는데 필요한 땅을, 여기서는 또 말장난, 농지, 개량시설 부지라고 하고 있고, 땅에서 농사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설 재배, 버섯 재배사, 농산물, 축사,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지만 농지 아니다 3가지가 있고요. 전답과 수면 무조건 농지이고, 다른 25가지 중에서 아직 3년 미만은 농지가 아니고, 임야 산지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계속 임야 산지이고, 그 다음에 초지는 그쪽 법 적용하겠다. 초지는 농지가 아닌 거죠. 두 번째 가기 전에요. 책에는 없지만 다른 걸로, 이제 농지법에서는 농업 경영을 따지는데요. 농업 경영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게 농업 경영입니다. 전문 경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비되는 건 그냥 농작업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손 좋으면 따주려고 방울토마토 키우는 것은 농업 경영이 아니라 농작업이 됩니다. 농업인 요건, 지금 집교보다도 이따 문제 때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요. 6-2번 경자유전과 그 예외가 있습니다. 경자유전,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 경자, 농업 경영. 지금 농업 경영을 하고 있거나 도시에서 귀농하겠다고요. 앞으로 농업 경영 하겠다는 자만 유전, 농지를,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글자로 얘기하면 경자유전, 8글자로 얘기하면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죠. 공적인 경우 3가지에는 당연히 농업 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가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2가지 때도 농업 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6가지 경우에도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국가, 지방이 소유하겠다고요. 그건 당연히 공적인 사유이고 농업 경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째, 각종 법 규정에 의한 취득 때에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농업 경영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2가지요. 어쩔 수 없이 소유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속은 애구애구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2번째, 담보농지 취득. 그건 개인이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영농자금 빌려주고, 그러니까 부실채권, 어쩔 수 없이 부실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에 집어넣어서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가져오게 된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요. 첫 번째,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갔으면 농업 경영하지 않죠. 그래서 일부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때고, 2번째, 그러니까 시험 연구 실습지,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농기계 공장이요.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지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트랙터 콤바인 돌려보려면 논바닥이 있어야 되죠.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볼 수 없으니까요. 농업 경영 아니지만 농지를 소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3번째,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여기들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4번째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농지 없애고 콘크리트 붓겠다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고, 관청이 아닌 공기업, 개인은 그러니까 전용 허가를 받거나 가벼운 거는 신고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5번째요, 그러니까 농지 개발 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는데 오리탕, 닭탕 팔자라고 하는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6번째,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렵죠. 농업 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 할 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농업 경영이 아닌데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6-3번 농지 소유 상한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그러니까 6칸 중에서 첫 번째 칸 농업 경영 아니면, 그러니까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부모님 뜻을 기린다 만제곱미터까지. 세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는데 나머지 논밭을 다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 만제곱미터까지. 다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는데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여섯 번째 칸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 경영이 아니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 1000제곱미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6-4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 그대로죠. 경자 유전 농업 경영 하거나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 와서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잘 알아서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벌면 다행이겠고 앞으로 농사를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농지가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었다고요. 아니면 어디다 농사 짓고 있어도 그러니까 저쪽 새로 사는 땅에다가는 아직 농사를 안 짓고 있었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경자 유전 농업 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나 농업 경영 하겠다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했다고요? 하겠다고요? 하겠다고 계획서를 써내죠.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증명을 내주는 거죠. 농지 소유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증명을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관청, 이 증명은 이제 시구 읍면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 위에 사례로 5줄.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농업경영계획서 써내서 증명받아서 등기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흐름들을 가자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증명만 받아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계획서도 써낼 이유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땅 주인 만나서 계약해서 검인받아서 등기 신청,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농업경영 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명받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상속,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투기가 아니죠. 또 증명을 받아야 자녀가 소유하게 된다. 상속이 일어난다. 증명을 받아야 돌아가시고 상속이 일어나고 자녀가 소유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니까 증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이미 위에 있는 세 가지 말고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허용 때 증명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니까 허용은 농업경영계획서는 써내지 않지만 그야말로 농기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종삽 2개 들고 쟁강 장난치고 있는지 관청에 도장은 받아야 되죠. 허용 때 증명받으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전체의 결론 허용 때 증명받으라 라고 하면 되고 첫째 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구 읍면장에게 첫 번째 표에 있었던 증명받는다. 관청은 큰 초점은 아니죠. 6-5번 농지 처분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 농업경영하는 자만 전답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 된다. 근데 농업경영을 안 할 것 같으면 농지를 소유하지도 마라. 내다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농지처분 그러니까 법 어기면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내용이 농지처분 사유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에 해당하면 그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농지법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내다 파세요. 농지처분 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니까 6월 내 처분하라고요. 근데 6월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법도 어기고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공무원 물 밖으로 고 빌어요? 대신 들고 나가서 팔아요? 들고 나서 팔 수는 없죠. 대집행을 할 수는 없죠. 남의 걸 할 수 없고 뺏어요? 언제만 뺏어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는 거죠. 뺏을 수가 없으니까 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 제일 무수하는 거 뭐예요? 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는 겁니다. 이행강제는 땅값 20%를 연 1회에서 계속 이행할 때까지 반복 때리게 되고 농지 덩어리가 큰데 내놨는데도 안 팔릴 수 있죠. 중개업소에 내놨는데도 안 팔려서 꼼짝없이 이행강제금 억울하잖아요. 나는 농사 안 질란다. 니네들 사가라.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농지 소유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있고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문제집에 261 261쪽이요. 1번 문제 261쪽에 1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X요. 다음 쪽 해설 보시죠. 다음 쪽 해설 보시면 박스에 기억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단생식물, 경작재배하거나 표시요.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표시요.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금번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표시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재배. 디귿번 대각축, 줄, 중가축, 열, 소가축, 백, 가끔, 천, 꿀벌, 열군. 일시, 백, 천, 열군으로 가면 좋겠지만
소 한 마리 있으면 그러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그죠? 하거나, 그러니까 1년 중 120일 이상, 그죠? 120일 이상 축산업, 그죠?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1번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그죠? 120만 원 이상 인자들이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다시 앞쪽 가시죠. 앞쪽에 261조. 그러니까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는 지금 예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 중 150일을 축산업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1번 끝에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1200제곱미터 농지에서 그러니까 자연생식물을 재배하면서 그러니까 1년 중 100일 표시요.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농업인이 되죠. 1000제곱미터 이상과 그러니까 90일 이상 농업은 1000제곱미터 이상과 90일 이상이 농업인이 되고 둘 다 만족합니다. 3번 대가축, 세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되죠. 둘 이상이고 4번 가금 1200, 1000 이상이면 되고요. 5번 농산물 통한 연간 판매 80만원 X 120만원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문제요. 그러니까 262쪽에 1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동그라미 1번 꿀벌 10군 10군 정도는 있겠고요. 2번 가금 그러니까 닭 1000마리 이상이죠. 1000마리 이상, 1000수 이상.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축산업 끝에 3번 끝에 120일 이상. 4번 연간 판매 100만원 X 그러니까 120만원 이상. 그러니까 12달 한 달에 10만원 계산하기 편하게 120만원 이상. 5번 100평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끝에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죠.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법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X요.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이죠. 전답과수원이면 농지고 1번 틀려서 답. 그냥 전답과수원 그걸로 다 됐네요. 그러니까 5초짜리 문제.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다. 1번 답이고 2번 소가축 80두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50일 아래에다가 120일 이상이죠.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인에 되고. 그래서 3번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3,000제곱미터 언저리에다가 1000제곱미터 이상 80일 언저리에다가 90일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농업인이죠. 하거나니까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농업인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인삼 재비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게 아니라 4년인 그러니까 지목이천 표시요.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인삼 공장, 콘크리트 공장으로 꽁깡 그러니까 넉 달 된 거예요. 농지예요? 지목이천 농지예요? 아니에요? 꽁깡 인삼 공장, 콘크리트 공장 넉 달 된 그러니까 지목이천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소용없고요.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목이 과수원 농지이고 동그라미 4번 앞에 거 다 소용없고요. 지목이전이면 농지이죠. 그러니까 3층짜리 콘크리트가 들어서 있어도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라고요. 불법으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4번 농지이고 5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결정한 보수를 지급 그렇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은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돈 줘서 사람 쓰는 거는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은 1번. 한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그렇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농사 안 지으면 경자유전 농사 안 지면 내다 팔아라 쭉 있죠. 거기에 처분의무 발생 통지 처분의무에 해당합니다.
처분명령의 유예. 지금 아까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바로 농사 지을게요. 농사는 기본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그러면 3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농사 짓는지 본다고요. 3년이 나면 이제 풀어주는 거죠. 처분명령 유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그러니까 나는 농사 안 질란다. 이행강제금 내기 싫으니까 너네들이 사가라. 그 다음에 대집행 X고요. 이행강제금. 법도 위반하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때리게 되죠. 대집행하는 게 지금 뭐 하라고요? 처분하라고요.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대집행 대신 처분을 해요. 남의 걸 팔아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강제로 사들여요. 공익사업도 아닌데 사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대집행이 틀렸습니다. 대집행은 없고요. 그러니까 강제매수는 공익사업 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4쪽이요. 그러니까 264쪽에 4번.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 표시요. 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표시요.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X요. 그러니까 아니하고 않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증명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증명에다가 숫자 1 쓰시고요. 오지택일형이죠. 아래 5가지 중에서 증명 받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유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농지 소유와 관련된 걸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이제 요거는 곧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넣기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죠. 결론 허용 때 증명받으라. 동그라미 1번 농업법인의 합병 표시요. 농업법인의 합병 표시하시고 7번요. 5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고요? A 회사, B 회사 이미 각각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합쳐서 C 회사로 만들었다고요. 5가지 중에 뭐고요? 이미 소유 쓰시고요. 동그라미 앞에요. 뒤에 쓰면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 이미 소유.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이미 소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농지를 농업주택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 해서 농지전용 신고한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번요. 이 사유 중에서 농지전용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들이붓겠다 협의하는 건 관청이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 협의하는 거니까 그건 공적 사유고 공기업 민간들은 농지전용 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거죠. 가벼운 건 신고. 농지전용 신고는 무슨 사유에 해당해요? 허용. 너는 농지전용 해도 된다. 허용해 줬잖아요. 허가를 내줬고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앞에 허용 사유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유 표시요. 공유 농지의 분할 7번요. 어느 땅이 있는데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쪼갭니다. 5가지 중에 뭐고요? 이미 소유 쓰시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4번 상속 표시요. 상속 7번요. 5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고요? 불가피 쓰시고요. 불가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5번 시효의 완성 표시요. 시효의 완성은 7번요. 5가지 중에 뭐고요? 부동산 이미 몇 년 넘게 갖고 있었다고요? 20년 넘게 갖고 있었다고요. 이미 소유 쓰시고요. 이미 소유 7번 보시죠. 관청이 증명받지 않는다.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거 아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다. 허용 때 증명받으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업 경영 농지 소유 둘 다 받아야 될까? 뭐 절차를 밟아야 되죠. 허용 때 증명받으라. 답은 2번이 되죠. 5가지 사유에 넣어가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5번 문제요. 뭐 예전에는 이쪽 4번과 같은 이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 뭐 다른 것 법 개정 때문에 그쪽 나오느라고 이게 좀 뜸했습니다. 다음 쪽이요. 265쪽에 5번.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표시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표시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다음 보기 중 농업경영 표시요.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농지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둘째 줄 농업경영에 표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겠다고요? 농업경영을 하겠다고요. 7번요.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나 농업경영 이렇게 하겠다. 농업경영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는 거죠.
농사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기업권 주식대상 농지의 면적, 몇이요? 면적. 어떤 논 사서. 니은번 주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 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그러니까 노동력, 몇이요?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홈이 5개, 삽 3개 갖고 농사를 짓겠다고요. 디귿번 그러니까 주식대상 농지의 소유권 이전. 7번이요. 경자, 유전. 농업경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나 농지 사서 빨리 팔아먹을게. X요. 그건 농업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리을번 그러니까 주식대상 농지의 대리경자, 위탁경영. 나 농지 사서 나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시킬게. 틀렸고요. 그러니까 위탁경은 보수급이고 대리경작은 관청에서 대리경작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 그러니까 소유농지 이용 실태. 몇이요? 소유농지 이용 실태. 그러니까 도시민 귀농하는 사람은 기업 니은이면 됐고, 농지를 어디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요 논을 사서 요렇게 이렇게 농사 짓겠다. 지금은 딴 데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요거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디귿번 상식적으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죠.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자, 나 농업경영 하겠다. 나 농업경영 할래니까 도장을 찍어달라. 그래야 그 땅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번 나 도장만 찍어줘. 바로 팔아먹을게. 나 농사 안 지을 테요. 그러니까 돈 줘서 사람 쓸 테요. 그런 건 다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6번이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그렇죠?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기본세대 가끔 말씀드렸지만 돈 줘서 사람 쓰는 건데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로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그걸 한 뭔가 한 5, 6년째 계속 그 얘기를 들고 있는데 딱 그걸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해설 보시죠. 해설에 동그라미 1, 2, 3 아래 손가락. 그러니까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 그렇죠? 보수를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에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돈 줘서 사람을 쓰는 거죠. 그 박스의 둘째 줄, 위탁경영 가능한 사유. 1번 병업법에 따라 징집, 징집, 군대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그렇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부추나 그런 것들은 시간 오래 안 걸리죠. 그 다음에 3번 농업법인 청산, 그러니까 마물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질병, 그렇죠? 질병, 죄악, 선거에 따른 공직주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교도소, 그렇죠? 교도소, 구치소, 그러니까 보호 감호시설의 수용. 5번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6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아들내미가 군대 가기도 했다고요. 손이 모자라서 사람 쓴다는 거죠. 그 정도 사유이고, 그러니까 숫자 걸린 게, 그러니까 2번에,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다음에 4번에, 그러니까 3월 이상 치료 등이 있죠. 나머지는, 그 정도는, 그래,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줄게. 돈 줘서 사람 쓰는 거 허용해주겠다. 문제 봐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년간 국내 X요. 한 3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다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번 농업법인 소송, 소송은 이게 한두 군데예요. 그런 건 알 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농약 부상으로 2개월 치료, 2개월 X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3월 이상 치료가 돼야 되고. 4번 구치소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쓸 수 있고. 5번 2개월간 국외 여행, 2개월 갖고 농사 큰 지장 안 되죠.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네요. 저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토막토막이고 또 칠판 지우려 되니까 끊어서 가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절 문제까지가 이어지는군요. 이게 좀 어떻게 문제가. 예, 그 문제까지 보시죠. 죄송합니다. 267쪽이요. 267쪽에. 그러니까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건 경자유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 공직취임,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느냐도록 그러니까 농지처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게 됐다고요. 도지사를 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너 도지사니까 돈 다 팔고 나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도지사 끝나고 다시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보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공직지문으로 휴경하면 앞쪽 266쪽에 작은 박스에 작은 4번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이면 뭘 할 수 있어요? 돈 줘서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위탁 경영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직취임에서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겠다고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맞습니다. 행여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가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계속해요. 1번 문제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 몇이요? 소유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러니까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소유농지 전부를 XX, 초과분만 처분하면 됩니다. 아까 상속받아 노원경 하지 않는다. 만제곱미터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만제곱미터까지가 허용되죠.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얼마요?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상속, 돌아가셨고 11,000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을 끊어서 팔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000을 넘게 가졌으니까 너 이거 11,000 다 내다 팔아. 그럴 수는 없죠. 초과분 넘는 거, 많은 소유할 수 있잖아요. 많은 소유할 수 있으니까 초과분만 처분하면 되죠. 3번, 농지 처분, 의무기간은 처분 사유 발생한 날부터 6개월, X요. 몇 년 안에 처분하라고요? 7번이요. 처분 사유 10가지에 해당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1년입니다. 6개월 X. 4번, 농지전형 신고, 몇이요? 농지전형 신고라고 농지를 추적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건 소용없는 얘기고요. 추적한 날부터 2년, 몇이요? 2년 추가로 목적사업에 착수, 몇이요? 착수하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 몇이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X요.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이해하죠? 2년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어차피 콘크리트 붓겠다고 한 거죠. 그 사람하고 질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콘크리트 붓겠다는 사람이 에고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못 부어요? 자기가 붓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자 중에서 하는 거니까, 건설에서 가서 콘크리트 붓는 거니까 이거는 질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착수 두 글자 2년은 지켜야 된다. 5번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로부터 농지 처분명령, 몇이요? 처분명령 받은 경우 한국토지대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 몇이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처분사유 10가지 해당합니다. 처분명령 받았다고요. 처분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근데 중개업소에 내놔도 안 팔리고 있다고요. 5개월 보름이 지나도록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릴 것 같다. 나 농사 안 지을란다. 얘네들 내 거 사가라. 나 이제 농사 안 지을 테야. 토지주택공사요? 아파트 땅이에요? 아니죠. 한국농어촌공사인 거죠. 첫째 줄 끝에 토지주택 XX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 농지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게 유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다음 와서요. 이제 뭐 한두 가지가 또 좀 이어지는데 1번 270쪽 1번부터는 지금 내용 보고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보겠습니다.